$20,000원 이하, 이 가격대는 본격적으로 대형 메이커 와인들이 질비해 있는 구간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추천드릴 와인은 없습니다. 대신 소개까지는 2병 정도는 있어요. 먼저 카사비바 까베르네 소비뇽입니다. 이 와인의 가격은 국내가 15,000원 이하, 현지가 7,000원 정도 하는데 제가 이걸 블라인드로 마셨었습니다. 그때 저는 3만원 정도 한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나중에 가격을 알고 정말 많이 놀랐어요. 하지만 이렇게 가성비 좋은 와인을 추천드리기가 힘든 이유는 구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브추어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다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와인 한 병을 소개를 할 거예요. 이 와인은 앞서 인트로에서 보셨다시피 제가 과거에 소개를 이미 했던 와인인데 문제가 좀 있었죠. 당시에는 이제 재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는 추천을 드릴 수 없었는데 최근에 이 와인을 수입하는 수입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제 다시 본격적으로 해당 제품을 수입을 하게 됐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어떻게 보면 이 와인에 대한 가치를 아주 잘 알고 있는 오브추어님께서 정식으로 한번 광고 영상을 제작해 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라고 제의를 주셨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광고를 딱 한 가지만 했습니다. 제가 광고가 안 들어오는 건 알겠죠. 분명히 들어오는데 그 들어오는 걸 다 할 수는 없어요. 특히 이제 이 와인이나 어떤 제품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도 문제가 없는지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체크를 하는데 해당 와인은 사실 이 점을 통과를 했잖아요. 하지만 그 시점이 1년 반 전이고 그래서 다시 테이스팅을 좀 해보고 결정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테이스팅을 했는데 결과는 역시나 2~3만원 이하의 가격대 와인 중에서는 이 와인보다 더 괜찮은 까베르네 소비뇽을 저는 잘 모릅니다. 그만큼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와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 제작을 수락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와인을 마셔보면서 어떤 부분이 장점이고 또 장점만 있지는 않겠죠. 아쉬운 부분들까지 소신껏 이야기를 할 텐데 그 전에 이 와인에 사용된 메인 품종인 까베르네 소비뇽에 대해서 좀 알아볼 겁니다. 과거 영상에서도 사실 살짝 알아보긴 했어요. 근데 그 분량이 너무 작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더 깊게 자세히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들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와인의 순위를 매긴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단순히 생산량이 많다거나 아니면 뭐 인기가 많다고 해서 그 와인이 1등이다 라고 하기가 쉽지 않겠죠. 하지만 그래도 까베르네 소비뇽은 감히 1등이라고 할 만한 그런 조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품종입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린 그런 파이적인 부분, 그러니까 생산량이 1위라든지 그리고 재배하는 지역이 굉장히 넓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맞지만 그런 거 말고도 이 품종은 충분히 1등이라고 불릴 수 있는 조건들을 많이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이야기해 볼 것은 이 품종의 역사적인 가치입니다. 와인의 근본이라고 하는 지역을 이야기를 해본다면 굉장히 많은 지역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프랑스 보르도는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거 보르도는 최초의 와인 등급제를 할 수 있는 그랑크리 클라세가 이제 탄생된 곳이기도 하고 와인이 생산되고 또 교역된 중심지였습니다. 과거부터. 근데 이런 거 말고 사실 이 보르도가 현대 와인의 핵심이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로 이곳에서부터 지금 현재 우리가 마시는 장기 숙성형 레드 와인이 본격적으로 연구 개발된 곳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300~400년 전만 해도 대부분의 와인들은 지금 우리들이 마시는 이런 진한 스타일의 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맑은 색깔의 클라레라고 불리우는 그런 빨리 소모해야 되는 와인의 형태였는데 코르크라는 밀봉 기술이 이제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고 또 미생물학에 정말 중요하신 인물이죠. 루이 파스텔 씨가 등장하게 되면서 와인 양조과학은 본격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 지역이 바로 지금 이야기하는 보르도였으며 그 주 재료가 되는 포도 품종은 바로 까베르네 소비뇽이었습니다. 물론 다른 포도들도 당연히 연구의 대상이긴 했지만 이 까베르네 소비뇽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해볼 것은 바로 두꺼운
껍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장기 숙성을 결정짓는 요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산도가 있겠고, 또 극성과의 접촉, 리의 컨택, 그리고 젖산 발효의 비중,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과실 자체로만 그 기준을 이제 좁혀본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타닌의 함량일 겁니다. 이 타닌은 일종의 방부의 역할을 하는데요. 이것이 많으면은 이제 와인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굉장히 이쁘고 굉장히 매력적으로 변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데요. 이 타닌은 바로 껍질에 있습니다. 그런데 까베르네 소비뇽의 껍질이 두껍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포도들에 비해서 타닌의 함량도 많을 수밖에 없었어요. 1등 품종이라 할 수 있는 두 번째 조건은 바로 이 품종의 엄청난 생존력입니다. 북위 50도 그리고 남위 20도, 이렇게 서로 환경 차이가 분명한 곳에서도 까베르네 소비뇽은 재배되고 있어요. 그만큼 까베르네 소비뇽은 어디에서나 잘 자라는 품종이고요. 실제로 악조건의 환경에서도 잘 자라기로 유명한 품종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장점, 그러니까 장기 숙성에 적합하고 생존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알아봤는데, 이러한 이유들만으로 1등 품종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까베르네 소비뇽은 와인으로서의 품질이 정말 뛰어나고요. 시장에서의 신뢰도도 최상입니다. 그리고 이것까지 최적화가 되어 있기에 까베르네 소비뇽은 지금의 1등 포지션을 차지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전에 저는 샴페인 편에서 이 블렌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 샴페인을 생산하는 쌍파뉴의 기후가 매년 불안정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 일정하게 와인을 생산하기 위해서 매년 블렌딩을 한다고 했었죠. 빈티지도 섞고 품종들도 서로 섞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보르도도 사실 굉장히 빈티지의 격차가 큰 지역 중에 하나예요. 특히 이제 수확 시기쯤에 찾아오는 우기가 언제이냐에 따라서 까베르네 소비뇽이 충분히 익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잘 익지 못했을 경우에는 좀 더 일찍 잘 익는 그런 포도들과 섞어서 잘 익지 못한 까베르네 소비뇽이 가진 약점을 보완하게 되는데, 그 바로 첫 번째 파트너는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신 품종, 말백입니다. 말백은 중세시대 때부터 굉장히 유행했던 품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와인 이야기를 할 때 빼놓지 않고 이제 등장하는 아키텐 공국 엘레오노르가 또 사랑했던 품종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러시아에서도 인기가 많았다고 해요. 특히 이 말백은 이 까베르네 소비뇽이 가지고 있는 빈틈을 아주 우아하게 채워줄 수 있는 그런 품종이었다고 하는데, 치명적인 단점을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습도와 추위에 약하다는 것이었는데, 보르도는 사실 말백이 견디기 힘든 그런 기후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필록세라 쇼크 이후에 더 이상 말백은 보르도에서 찾아볼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말백을 대체할 다른 포도 품종을 찾아야 할 텐데, 그렇게 선택된 새로운 포도 품종은 바로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메를로였습니다. 메를로는 나름 최신 품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까베르네 소비뇽보다도 더 늦게 나온 품종입니다. 말백과 비교를 해보자면 과실적인 부분이 보다 뛰어나고, 또 구조감이나 피니시 같은 것들도 결이 좀 다르죠. 하지만 뭐 이런 맛에서의 우수성을 떠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보르도에서 잘 자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르도 블렌딩이라 한다면 까베르네 소비뇽을 베이스로 해서 메를로, 그리고 서브로 이제 프랑이라든지 끄띠베르도 이런 것들을 섞는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 블렌딩 때문에 전 세계에서 까베르네 소비뇽을 많이 심기도 한다고 했잖아요. 그 말인즉슨 방금 말씀드린 말백, 메를로뿐만이 아니라 정말 웬만한 품종과도 다 잘 어울립니다. 쉬라라든지 아니면은 이탈리아의 산주베제, 그리고 심지어 피노누아까지도 요새는 신세계 뉴월드에서는 블렌딩을 해서 생산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만큼 정말 안 맞는 궁합이 없다고 말씀드릴 정도로 이 까베르네 소비뇽은 굉장히 웬만한 품종과 다 조화를 이루는 그런 품종입니다. 자, 이렇게 이 까베르네 소비뇽이 왜 인기가 많으며 전 세계 널리 생산되고 있고, 그리고 생산량도 1등이고 제가 자신있게 비티스 피니페라의 1등이라고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자, 이제는 까사비바 까베르네 소비뇽에 대해서
알아볼 차례입니다. 한번 시음을 해보면서 도대체 이 와인을 오버추어가 어째서 2, 3만원 이하 최고의 가성비 와인이라고 뽑았는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죠. 와인 오픈. 네, 시음 준비 완료했습니다. 자, 오늘 마시게 될 이카사비바 까베르네 소비뇽 바로 칠레에서도 센트럴밸리라는 정말 어떻게 보면 칠레에서 가장 중요한 와인 생산지가 아닐까 하는 곳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 와인입니다. 이 칠레를 얘기할 때 항상 떠오르는 이야기가 바로 가성비가 좋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실제로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칠레 와인들을 선호를 하는데 이 칠레 와인을 항상 마실 때마다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죠. 흔히 말하는 피라진이라고 하는 약간의 풋내입니다. 사실 저도 이 칠레 특유의 그 풋내가 잘 맞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칠레 와인들을 그렇게 선호하진 않고 또 굉장히 가려서 마시는데 오늘 마실 이카사비바 까베르네 소비뇽은 당연히도 제 허용치 안에 있는 그런 와인입니다. 자, 과연 어떤지 마셔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향입니다. 잔이 좋아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먼저 향에서 느끼는 가장 인상적인 점은 이 가격대에서 낼 수 있는 까베르네 소비뇽 중에서 이렇게까지 깔끔한 와인이 뭘까? 라고 생각했을 때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정돈된 향을 가지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피라진의 계열, 풋내 있는데 그게 엄청나게 거슬리는 정도는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강하기 때문에 과실의 느낌이 지배적이면 좋았을 텐데 그런 느낌을 좀 억누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만원대 중후반 그리고 2만원대 초반의 와인이 이 정도로 안정적인 향, 밸런스가 좋은 향을 가지고 있다? 섬세한 붉은 과실의 느낌은 별로 없고요. 검은 자두의 느낌, 검은 체리, 블루베리 이런 계열의 느낌이 강하고 지배적인 건 블랙커런트의 느낌이 강한 것 같습니다. 2차 향으로서는 정향 외에는 뚜렷하게 느껴지는 향이 없습니다. 지금 이 와인의 빈티지가 19빈인데 뭐 19빈마다 다르긴 하겠죠. 근데 그래도 숙성 향이 조금은 있을 법도 한데 아쉽게도 숙성 향은 거의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좀 달라지긴 하겠죠. 촬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와인의 컨디션은 최고인 것 같아요. 바틀이 하필이면 너무 좋은 바틀에 제가 당첨이 된 건지 모르겠지만 말이 안 돼요. 이 가격에 이런 퀄리티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는 까베르네 소비뇽은 진짜로 저는 모릅니다. 첫 모금은 완벽합니다. 불편한 건 단 한 개도 없고요. 여운도 짧지 않습니다. 결코 이 가격대에 비해서 피니쉬가 이렇게 이 정도는 결코 짧은 게 아니고요. 그 피니쉬의 마무리도 그렇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정말 단점을 찾기가 어려워요. 산도도 너무 괜찮아요. 그래서 다 마시고 나서도 입안에서 약간 주시한 느낌, 집이 입에서 침이 쫙 고이면서 나오는데 그 느낌도 되게 좋고요. 제가 이 와인을 정말 많은 인원들과 함께 테이스팅을 했습니다. 총 한 6명 정도? 7명 정도 다 따로 마셨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제가 이 질문을 꼭 했어요. 이거 얼마 같냐고. 공통적으로 같은 가격을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3만원 중반대 같다. 그런데 현재 판매가는 훨씬 더 저렴하죠. 영상 후반부에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와인의 아쉬운 점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와인은요, 가격 대비 단점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와인을 한 5, 6만원대 와인과 비교를 했었을 때 굳이 단점을 찾자면
구조감이 조금 아쉽습니다. 좀 더 코어가 강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이 와인은 사실 브리딩을 오래 하는 거를 제가 반대를 하는 거예요. 뽕따로 드셨을 때가 더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 오래 두게 되면 그 약간 부족한 구조감이 훨씬 더 깨지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와인은요,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권장드리는 먹는 방법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이 와인은 따뜻하게 마시는 것보다는 차갑게 마시는 게 좀 약간 불편할 수 있는 향들을 억누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저는 되었던 것 같습니다. 따뜻하게도 마셔봤는데 그랬었을 때는 제가 좀 원치 않은 뉘앙스의 향들이 좀 많이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우선 차갑게 드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브리딩에 관련된 겁니다. 이 와인은 2만원대의 와인입니다. 그렇게까지 생명력이 강한 와인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와인이 미리 오픈해서 드신다거나 디킨터를 사용하는 거는 절대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열었었을 때 좀 아쉽다더라도 굳이 브리딩을 하자면 1시간 정도만 하고 병브리딩으로 절대로 디킨팅을 하지 말라, 디킨터를 사용하지 말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까사비바 까베르네 소비뇽 시음을 마쳤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릴 게 있어요. 바로 이 와인의 가격입니다. 이 와인은 이제 제가 당시 처음에 소개를 했었을 때, 광고가 아닌 그냥 소개를 했었을 때 가격보다 지금 좀 올랐어요. 그런데 제가 대표님께 말씀을 드렸죠. 이 와인이 정말 매력적으로 다가오려면은 일정 기간 동안 한번 좀 저렴하게 그때 가격과 좀 비슷하게 판매를 해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말씀을 드렸고, 대표님께서 수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일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일정 기간 동안 17,000원에 판매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구매도 여러분들이 지방에 사셔도 구매할 수 있도록 스마트 오더를 사용을 해서 구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자세한 방법은 제가 그 하단 댓글 그리고 혹은 설명란에다가 적어 둘 테니까 참고하셔서 구매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 행사를 하면서 이 까사비바 와인들도 함께 아마 행사를 할 겁니다. 다른 와인들도 가성비가 준수한 편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매를 한번 하시기 바라고요. 자, 제가 오랜만에 영상을 찍었는데 사실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몸도 좀 안 좋았고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일들이 있어서 이렇게 딜레이가 됐는데 게다가 이제 외주 영상 작업까지. 근데 아마 내년이 되면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해결이 될 겁니다. 내년에는 제가 다른 그런 외주를 전혀 받지 않고 와인 쪽에 그냥 올인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지금까지 오버추어였습니다.